사장님, 오늘 점심 편의점 도시락으로 할까요? 나가서 사 먹을까요? 나가서 먹는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스킬북입니다. 오늘은 도배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새 유튜브 찍는다고 여러 유튜버 분들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인테리어가 정답은 없다지만 한 가지 주제만 놓고도 정말 의견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도배에 대해서도 각각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던데 제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우선 벽지 종류와 특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벽지 종류에는 크게 실크랑 합지가 있죠. 합지하고 실크하고. 합지는 이름 그대로 종이만 여러 겹 겹쳐서 만든 벽지이고, 실크는 진짜 실크 소재는 아니고 이제 종이 겉에 PVC 영화 비닐 수지를 코팅한 벽지예요. 반은 비닐이라는 소리죠. 합지나 실크 외에도 천연 벽지나 빔 프로젝터용 벽지, 방연 벽지, 칠판 벽지, 직물 벽지, 한지 벽지, 질삭 벽지, 뮤럴 벽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수한 벽지들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지와 실크의 장단점을 알아볼게요. 우선 합지의 장점은 첫 번째로 보수가 쉽다는 거죠. 실크 벽지는 복구 불가능한 파손을 입어서 재시공을 해준다고 하면 이어진 면을 다 새로 해줘야 돼요. 반면 합지는 합지에 덧붙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덧발라버리면 돼요. 시공하고 남은 벽지나 같은 날짜에 생산된 벽지가 있으면 파손 부분만 한 폭 덧붙여 버리면 되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벽지 철거 과정 없이 덧방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가 쉽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비교적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뭐 실크도 친환경 인증은 다 받고 나오는데, 이제 뭐 일부 제품군 중에는 이제 옥수수 전분 코팅한 벽지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합지는 아예 그냥 생 종이다 보니까 실크보다 이제 유독성이 적다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합지는 새 주는 집이나 예산 부족한 집에 쓰는 벽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의외로 집에 아토피나 비염이 심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법 적용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공공기관은 방염 실크 벽지 아니면 합지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싸다겠죠. 합지가 일단 자재값도 싸지만 실크는 이음매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합지는 벽지 자체가 겹침 시공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인력도 적게 들고 그만큼 시공비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지 위에 합지가 붙으니까 이제 월세 돌리는 집은 이제 철거 과정을 생략해서 속도를 더 늘리고 인건비를 줄이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은 합지의 단점. 첫 번째는 내구성이 약하다는 걸 들 수 있겠네요. 합지가 그냥 종이다 보니까 좀 이염에 취약해요. 보세요. 바로 스며들어서 안 닦이죠? 이제 이건 이제 못 닦아요. 두 번째 단점은 이제 겹침 시공을 하니까 겹침선이 보여요. 사실 벽지만 잘 고르면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확 띄거나 부정적인 인상은 아니긴 한데, 겹침선이 한번 눈에 보이면 되게 없어 보여요. 이게 소포갑지는 53cm, 광포갑지는 93cm, 장포갑지가 실크랑 같은 106cm인데 뭐 벽 한 면에 두세 줄씩은 보이는 거죠. 다음은 실크 벽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합지의 장단점을 뒤바꾸면 뭐 실크의 장단점이 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장점은 내구성이 강하다. 물론 뭐 날카롭고 묵직한 거에 찍히면 실크고 합지고 너도 사이좋게 한마컷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구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염 이야기죠. 보세요. 지워지죠?
지워졌죠? 실크 벽지는 겉이 비닐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뭐가 묻어도 지워져요. 그리고 업계용어로 스키딱이라고 부르는데, 실크는 섞으면 한정으로 부분 이식이 가능합니다. 합지는 건조되면서 이식한 부분이 수축되면서 이음면이 벌어지는데, 실크는 벽지 자체에 탄성이 있다 보니까 건조되어도 이제 수축이 크지 않아요. 이제 감쪽까지 떼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장점은 겹침 시공이 아니고 이음 시공이니까 완성 후에 하나의 벽면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실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벽면 마감 일체성을 가진 마감재는 페인트나 미장 같은 바르는 타입의 마감재 혹은 뿌리는 마감재를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도배가 유일합니다. 뭐 필름도 요새는 이음 시공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글쎄요. 다음은 실크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보수가 어렵다는 거죠. 석고 한정으로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스키 따위가 되는데, 초배지 위라면 조금 힘들어요.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조건만 갖춰지면 뭐 초배지 위에서도 부분 이식이 가능하긴 한데, 요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제 보통은 한 곳 손상되면 이어지면 다 새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거실, 주방, 천장에 주먹만하게 벽지가 찢어졌다? 네, 거실 천장 도배 새로 다 하셔야 됩니다. 몇 폭만 교체하는 폭갈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게 중간 폭만 교체하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한다 해도 내구성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선술했듯이 벽지는 같은 날에 생산된 게 아니면 톤이 조금씩 달라요. 만약에 남은 벽지도 없고 같은 날에 생산한 벽지도 없다? 네, 완전 새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합지보다 덜 친환경적이다. 뭐 이거는 환경 인증도 요새는 다 받고 나오고, 친환경 벽지 계통도 따로 나오니까 세간의 인식이랑 다르게 단점까지는 아닌데, 혹시 그래도 이제 합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단점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실크 도배했다고 문제 생기시는 못 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적인 면도 합지가 실크보다 싼 거지, 실크가 합지보다 비싼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뭐 가격적인 면도 일단 패스하고, 네, 다음 파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도배 시공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니어처로 도배 자재들을 준비했어요. 저는 실크는 이음 시공, 합지는 겹침 시공이라는 점만 다르고, 둘 다 종이에 풀을 발라 벽에 붙이는 것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테두리에 이렇게 테두리에만 테두리에 초배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중간 띄움 시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실크 벽지가 쫙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을 띄웠으니까 같이 떠 있겠죠. 이 상태가 이제 아파트 신축 했을 때 이제 도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실크 벽지 위에는 뭘 덧바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초배지까지 다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거해주고 초배지도 제거해주고, 뭐 겉지만 제거할 수도 있어요. 초배지 살리고 실크 벽지 겉지만 제거할 수도 있는데, 건설회사에서는 보통 초배지를 요 텍스 종이 초배지를 쓰는데, 이게 도배 후에 수축하는 힘을 두 번이나 이제 견딜 수 있는지 내구성을 장담할 수가 없어서 일단 다 뜯어요. 이게 정석 도배예요. 도배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배지 오염도가 덜하거나 뭐 내구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초배지를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종이 초배지가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어지간해선 다 뜯습니다. 내구성이 이제, 그러니까 초배를 살렸다가 이제 나중에 수축력 때문에 쫙 찢어져 버리면 도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뜯었어요. 이제 벽지하고 초배를 다 뜯어버렸어요. 그러면 벽이 드러나는데, 보통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상태가 여기 이제 벽돌이랑 비슷해요. 석고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초배지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석고 겉지가 박리가 돼서 벽 상태가 어쨌든 뭐 영 썩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굳힌 다음에 거푸집을 똑 떼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거푸집 떼낼 때 표면이 박리가 돼요.
이제 우들투들해지는 거죠, 벽돌처럼. 이제 박리 현상을 줄이려고 거푸집 표면에 기름칠도 하고 뭐 견출 작업도 하는데 뭐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여기다가 바로 벽지에 풀칠해서 붙이면 표면이 소보루빵처럼 되는데 이제 실크가 합치고 표면이 완전 처참하겠죠. 보자, 여기 뒤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 우들두들하죠. 벽에다 그냥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완전 시골이나 세주는 집, 뭐 그것도 완전 싸게 세주는 집에는 그냥 붙이기도 해요. 어차피 뭐 집주인도 싸게 하고 싶고 새 들어온 사람도 신경 안 쓰니까 요렇게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살 집이다 혹은 세주는 집이라도 처참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초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본드를 테두리에다가만 이렇게 칠해줘요. 테두리. 그러고 이제 이렇게 초배지를 붙여줍니다. 최대한 이제 테두리만 붙게 중앙 띄워서. 지금은 이제 아까 벽지 붙여서 떼가지고 좀 붙었는데 실제로는 중앙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건 실크고 합지고 똑같아요. 아까 돌려서 보여드렸지만 합지라고 그냥 붙여버리면 진짜 벽면 처참해집니다. 합지도 초배해야 어지간한 퀄리티는 그러니까 돈 받을 정도의 퀄리티는 나와요. 내 집인 경우에. 저한테 가끔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보면 사장님, 합지는 벽에 딱 붙여서 시공한다면서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합지는 그냥 벽에 붙이는 거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합지가 뭐 저가 도배의 아이콘이다 보니까 아까 설명한 사례로 보자면 틀린 말은 또 아닌데 그렇다고 꼭 맨벽에 시공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초배 후에 시공하는 경우가 아까처럼 훨씬 더 많고 뭐 3중지나 만능지 아니면 퍼티 작업 같은 것들로 퀄리티를 상승시켜 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노력을 들일 거면 실크를 하는 게 나으니까 점점 얘기가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가는 것 뿐이죠. 실크나 합지 공통으로 초배지를 하는 것까지가 일반적으로 지업사에서 도배할 때, 가성비 위주로 인테리어를 할 때, 그리고 아파트 신축 시에 도배하는 방식이에요. 30평대를 기준으로 작업 인원이 한 4명에서 6명 정도 들어가고 금액이 200에서 300만 원 사이 소요됩니다. 물론 업체나 지역별로 차이는 있어요. 합지는 요것보다 한 10% 정도 저렴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 치명적인 건 아니고 굳이 찝어서 지적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뭐 무던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초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테두리는 본드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또 벽은 우들두들하다고 했고 그래서 본드칠에서 초배지를 접착되는 부분이 이제 벽이 우들두들하다. 이제 뭐 요런 부분들이 우들두들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도배지를 붙여도 그 위에 드러나요. 특히 하단이 좀 잘 보여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디자인부터 시작하는 대형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합지는커녕 도배 자체를 좀 멀리 하려고 하세요. 이 부분을 보완하는 옵션이 뭐 초배 전이나 후로 거치면을 좀 평평하게 잡아주는 3중지, 이거 3중지가 있어요. 이제 세 겹으로 된 종이 테이프인데 이게 한쪽 면은 벽에 붙고 한쪽 면은 벽지 쪽에 붙어서 이제 띄움 시공 효과를 내주는데 거치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줘요. 뭐 이제 초배 전에 이걸 붙이시는 분도 있고 초배 후에 붙이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이제 도배사 분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틀려요. 어쨌든 효과는 이제 거치면 완화해주는 효과라는 거. 그리고 만능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건데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제 이걸 해주면은 이제 거치면이 좀 보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작업 인원이 1명에서 2명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확실하게 벽면을 평평하게 하고 싶다. 이것들보다 좀 더 확실하게. 그러면 들어가는 옵션이 퍼티입니다. 자, 퍼티 등장. 으쌰.
퍼티가 이제 뭐냐면 촉에 통에서 꺼내면 좀 걸쭉한 고추장 같은 질감인데요. 이 굳으면 석고처럼 변해요. 이제 벽지나 초배지 접착면이 우들두들하니까 테두리에 이제 전부 칠해가지고 굳힌 다음에 표면이 매끄러질 때까지 갈아내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르는 거죠. 이제 이게 우들두들한 면에 사이사이 들어가서 이제 사이사이 들어가서 표면을 매끄럽게 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발라줍니다. 보통 얘도 테두리만 해요. 안쪽은 띄우시려고 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말려요.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럼 이제 말리고 나면 석고처럼 되니까 그 뒤에 이제 사포나 뭐 샌딩기 등등 이제 표면을 갈아서 만졌을 때 아예 평면으로 성형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테두리 접착되는 면도 면듯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들을 좀 더 잡아주는 거죠. 요 다음에 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배지, 부직포 초배지를 이렇게 붙여주고 테두리만 따다다다당 붙여주고 그다음에 벽지로 쫙 이러면 이제 이 부분도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이건 바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굳히는 시간이 하루 이상, 하루에서 이틀 정도, 뭐 3일까지도 갈 수도 있고 이제 또 필요하고 이제 또 굳은 다음에 갈아주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이제 샌딩만 돌리는 것도 꽤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업체별로는 다르지만 보통 필요 인원이 한 10명 내외, 뭐 작업 기간이 한 3일 전후로 들어갑니다. 비용은 업체별로 진짜 많이 상이한데 일단 30평대 기준으로 300만 원 확실히 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상단 몰딩을 떼어내고 코너면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각대 넣고 또 퍼티 발라주고 해가지고 작업 가능한 모몰딩 도배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더욱 어마무시해지죠. 이렇게 오늘은 도배 1편 합재와 실크 벽지의 특성과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상입니다.